철조망 너머로 총성이 울렸고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2020년 10월 23일 새벽 3시 저와 2명의 동료는 북한 군사분계선 마지막 철조망 앞에 서 있었어요. 뒤에서 추격조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탈영병들이다. 쏴라. 탕. 오른쪽 다리에 뜨거운 게 스쳤어요. 피가 흘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미선아, 손잡아. 위에서 2사람이 제 손을 잡아당겼어요. 저는 있는 힘을 다해 철조망을 올랐습니다. 손이 찢어졌지만 상관없었어요. 살아야 했으니까요. 우리는 서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남은 이유였죠.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 같은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두 무료이니 부담 없이 응원 감사드립니다. 저는 25살 북한 인민군 여군 통신병이었습니다. 강원도 전방부대 막사번호 7번. 그곳에서 저는 4년 동안 조국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살았습니다. 아니, 살았다기보다 버텼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우리는 조국을 지키는 여군이라 불렸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2020년 7월 15일 새벽 5시 기상나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여군 숙소엔 12명이 함께 지냈어요. 좁은 공간에 2층 침대가 빼곡했죠. 여름인데도 창문은 철창으로 막혀 있었고 환기가 안 돼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세면장으로 가는 길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수 있는 그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중대장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 그는 저를 볼 때마다 이상한 눈빛을 보냈어요.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3달 전부터 달라졌죠. 늦은 시간에 통신실로 오라고 명령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미선 동무, 오늘 저녁 8시에 통신실로 와. 장비 점검이 있어. 명령이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어요. 통신실은 밤이면 아무도 없는 곳이었거든요. 저는 알았습니다. 그가 원하는 게 뭔지. 손이 떨렸지만 대답해야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세면장에 들어섰을 때 한 여군이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취사병 김혜진, 23. 저보다 2살 어렸지만 눈빛만은 나이보다 늙어 보였어요. 그녀의 팔목에 손가락 자국처럼 보이는 멍이 선명했습니다. 새로 생긴 것 같았죠. 우리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은 눈빛만 봐도 알거든요.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위생병 이수진이었어요. 27. 가장 선임이었죠. 그녀는 우리를 보더니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뒤를 확인한 뒤 문을 잠갔어요. 우리 얘기 좀 할까요? 수진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혜진도 마찬가지였어요. 3사람은 좁은 화장실 구석에 모여 섰습니다. 찬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어요. 그날 밤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2020년 7월 23일 저녁 7시 전 부대원이 운동장에 집합했습니다. 긴급 소집이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단상에 한 여군이 끌려 나왔습니다. 21살 보급병 최영숙. 옷은 찢어져 있었고 얼굴엔 멍 자국이 가득했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영숙은 같은 소대였거든요. 정치부 장교가 확성기를 들었습니다. 이 동무는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한 반동분자다. 상급자를 유혹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한 달 전 영숙은 제게 울면서 말했었죠.
선임, 저 어떡해요. 소대장이 자꾸. 하지만 저는 답했어요. 참아. 어쩔 수 없어. 이제 영숙은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자의 가족도 함께 처리될 것이다. 영숙이 비명을 질렀어요. 아니에요. 제발. 어머니는 아무것도 몰라요. 트럭이 그녀를 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어서 섰어요. 그날 밤 11시 화장실에서 혜진과 수진을 만났습니다. 약속한 건 아니었어요. 다들 잠을 못 이뤄서 나온 거였죠. 우리도 저렇게 될 거예요.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한테도 통보 왔어요. 5일 후면 평양 간부 아들이랑 결혼해야 한대요. 거부하면 가족이 위험하다고요. 23 혜진에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수진이 말했어요. 저는 2년 전에 탈출 시도했다가 걸렸어요. 운 좋게 재교육으로 끝났지만 다음은 없어요. 그런데 저 또 시도하려고 해요. 어차피 여기 있으면 죽을 거예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혜진의 떨리는 손, 수진의 단단한 눈빛. 제 안에서도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같이 가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정말요? 혼자는 무서워요. 하지만 셋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 기간이 필요해요. 최소 석 달. 경로 파악하고 물자 모아야 해요. 시작해요. 지금부터.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떨렸지만 놓지 않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함께라면 가능하다는 걸 믿기 시작했어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2020년 7월부터 10월까지 우리는 매일 죽음을 준비했어요. 제 임무는 경로였습니다. 통신병 직책을 활용해 부대 경계 시간표를 암기하고 순찰조 동선을 파악했어요.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 교대 시간, 정확히 15분간 공백이 생겼죠. 그 시간을 노리기로 했습니다. 수지는 의무실에서 약품을 빼돌렸어요. 소독약, 붕대, 진통제. 조금씩 절대 욕심내지 않았죠. 이 정도면 응급처치는 가능해요. 작은 천주머니에 우리의 생존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진은 식량을 모았어요. 취사병이었으니 가능한 일이었죠. 옥수수떡, 말린 감자, 소금을 조금씩 챙겼습니다. 이틀은 버틸 수 있어요. 우리는 이틀 안에 군사분계선을 넘어야 했습니다. 9월 중순 야간 훈련 때 저는 자원했어요. DMZ 인근 지형을 직접 봐야 했으니까요. 어둠 속에서 모든 걸 외웠습니다. 저 바위, 저 나무, 저 능선. 철조망까지 거리는 약 300m. 지뢰밭 표지판이 보였어요. 훈련 후 화장실에서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갈 수 있어요. 길을 찾았어요. 종이에 그린 지도를 보여줬죠.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날짜를 정해야 해요. 10월 23일. 달이 없는 밤이에요. 정확히 한 달 후였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더 조심했어요. 평소처럼 행동하며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했죠. 하지만 밤마다 만나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첫 번째 철조망, 둘이 잡아당기면 한 명이 빠져나갈 수 있어요. 지뢰밭은 제가 앞장설게요. 남쪽으로 계속 가요. 별을 보고 방향 잡아요. 10월 22일 밤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후회 안 할 거예요?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후회해도 늦었어요. 여기 남으면 다 죽어요. 수진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우리의 군번줄을 꺼냈어요. 이걸로 묶어요. 우리 셋을요. 세 개의 군번줄을 하나로 엮었습니다. 끊어지지 않게 단단하게요. 살아서 나가자. 반드시. 손을 모았습니다. 혜진이 울었어요. 수진이 그녀를 안아줬고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10월 23일 새벽 2시.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2020년 10월 23일 새벽 2시 정각. 우리는 막사를 빠져나왔습니다. 안개가 자욱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첫 번째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저와 수진이 잡아당기고 혜진이 빠져나갔죠. 그때 철사에 옷이 걸렸어요. 팔뚝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수진이 재빨리 붕대를 감아줬어요. 괜찮아. 계속 가요. 200m쯤 갔을 때 수진이 손을 들었습니다. 멈춰요. 여기부터 지뢰밭이에요. 땅에 해골 그림 표지판이 보였어요. 수진이 앞장섰습니다. 제 뒤만 따라와요. 정확히요. 한 발 한 발. 수진은 땅을 더듬으며 나아갔어요. 10분이 1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궁견이었습니다. 발각됐어요. 우리는 지뢰밭인 걸 알면서도 뛰었어요. 잡히는 것보단 나았으니까요. 하늘이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조명탄이었어요. 저기다. 탈영병들이다. 100m 뒤에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탕, 탕, 총성이 울렸어요. 총알이 땅을 튕겼죠. 우리는 계속 달렸습니다. 철조망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앞에 높은 철조망, 군사분계선이 보였어요. 수진이 먼저 올라갔습니다. 손이 찢어지면서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위에서 손을 내밀었죠. 혜진아, 손잡아. 혜진이 올라가고 수진이 끌어당겼습니다. 이제 저만 남았어요. 탕, 총소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철조망을 잡고 올라갔어요. 그 순간 오른쪽 다리에 뜨거운 게 스쳤습니다. 총알이었어요. 관통은 안 했지만 피가 흘렀어요. 미선아, 손잡아. 수진과 혜진이 제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저는 있는 힘을 다해 올라갔어요. 철조망이 손을 찢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떨어졌어요. 세 사람 모두 땅에 쓰러졌죠. 넘었어. 우리 넘었어요. 혜진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수진이 제 다리를 확인했어요. 총알 관통 안 됐어요. 괜찮아요. 뒤에서 추격조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넘어올 수 없었어요. 여긴 남쪽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살았어요. 우리는 살았습니다. 철조망을 넘었지만 우리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DMZ 아니었고 추격조는 가까이 있었어요. 빨리 더 남쪽으로 가야 해요. 수진이 말했지만 저는 다리가 아파서 제대로 걸을 수 없었어요. 총알 상처에서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우리는 골짜기로 내려가 바위 틈에 몸을 숨겼어요. 수진이 제 다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피를 멈춰야 해요. 안 그러면 위험해요. 남은 붕대로 단단히 감았어요. 아팠지만 신음소리를 참았습니다. 들킬 수 있었으니까요. 언니, 내가 먼저 가서 도움 요청할게요. 언니들은 여기서 기다려요.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함께 가는 거야. 여기까지 셋이서 왔잖아. 하지만 미선 언니가 못 걸어요. 그럼 업고 가. 버리고 가는 건 절대 없어.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쟤 때문에 늦어지면 다 잡혀요. 저 두고 가요. 닥쳐. 우리 약속했잖아. 살아서 나간다고. 셋이서. 수진이 거칠게 말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10월 말밤은 영하였고 우리는 젖은 옷을 입고 있었죠. 배도 고팠어요. 혜진이 남은 옥수수 떡을 꺼냈습니다. 나눠 먹어요.
작은 떡 세 조각이 우리의 저녁이었어요. 먹으면서 저는 울었습니다. 두려워서, 미안해서, 감사해서요. 괜찮아. 곧 끝나. 우리 이겨낼 수 있어. 혜진이 제 손을 잡았고 수진이 우리를 안아줬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떨었어요. 그렇게 밤을 보냈습니다. 교대로 경계를 서며요. 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어요. 새벽 5시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헬기다. 우리는 긴장했어요. 저건 우리 편일까, 적일까? 수진이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봤습니다. 저기 지피가 보여요. 태극기예요. 한국군 초소예요. 희망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어섰어요. 저는 두 사람에게 의지해서 걸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언덕을 올랐어요. 다리는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짜냈어요. 지피 초소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부축하며 한 걸음씩 나아갔어요. 살아남기 위해서요. 지피 초소가 50m 앞에 보였습니다. 우리는 멈춰 섰어요. 확성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추십시오. 신분을 밝히시오. 한국어였어요. 남쪽 말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귀순입니다. 북한 여군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초소에서 총을 겨누고 있는 게 보였어요. 위장 귀순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3명 모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천천히 오십시오. 수진이 찢어진 속옷을 꺼내 흔들었어요. 흰 천이었습니다. 무기 없습니다. 북한군 여군 3명입니다. 우리는 천천히 걸었어요. 손을 올린 채요. 저는 다리가 아파서 두 사람에게 의지했습니다. 20분쯤 지나 한국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몸수색하겠습니다. 여군이 우리를 수색했습니다. 무기가 없다는 걸 확인한 뒤 표정이 조금 풀렸어요. 군의관 나오십시오. 부상자 있습니다. 군의관이 달려와 제 다리를 보더니 즉시 응급처치를 했어요. 총상이네요. 깊지 않아요. 치료 가능합니다. 그 순간 저는 무너졌어요.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정말 넘어왔구나. 살았구나. 지피 안으로 들어갔을 때 따뜻한 바람이 느껴졌어요. 난로가 있었습니다. 군인이 담요를 가져다 줬어요. 이거 덮으세요. 추우셨죠? 담요를 받는 순간 혜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살았어요? 정말 살았어요? 수진이 혜진을 안아줬어요.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세 사람은 담요를 뒤집어 쓴 채 한참을 울었어요. 한 군인이 따뜻한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따뜻한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소대장이 다가왔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잘 오셨어요. 수고했다고, 잘 왔다고.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의 단단한 얼굴, 혜진의 눈물 젖은 미소. 우리는 해냈어요. 함께요. 하나원에 도착한 건 2020년 10월 25일이었습니다. 3개월간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게 됐어요. 첫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침대가 너무 부드러웠거든요. 북한에선 딱딱한 나무판에서 잤는데 여긴 달랐어요. 낯설었습니다. 새벽 3시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어요. 악몽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다시 철조망을 넘고 있었고 남동생이 부르고 있었죠. 누나, 놔두고 가지 마. 땀에 젖은 채 일어났을 때 수진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선아, 괜찮아. 꿈이야. 우린 안전해.
하지만 안전하다는 게 괴로웠어요. 제가 여기 있다는 건 가족이 거기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2주째 되던 날 혜진은 식사를 거부했습니다. 부모님은 지금 뭘 드시고 계실까요? 배고프진 않을까요? 상담사가 다가왔어요. 혜진 씨, 식사를 해야 해요. 건강해야 나중에 가족을 도울 수 있어요. 수진이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가 여기서 무너지면 부모님도 무너져. 우리가 잘 사는 게 그분들을 위한 거야. 3주째 집단 상담이 있었어요. 우리 셋은 같은 상담사를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죄책감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잘못한 게 없어요. 상담사가 말했어요. 살아남은 것에 죄책감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워요. 하지만 여러분이 여기 산다는 것 자체가 증언이에요.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변화를 만드는 거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잘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북한의 남은 분들을 위한 최선이에요. 그날 밤 세 사람은 방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잘 살자. 우리가 잘 사는 게 증명이야. 수진이 말했어요. 그래. 우리가 행복하면 가족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거야. 저는 창밖을 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북한에서 본 것과 같은 별이었죠. 우리 해낼 수 있어. 여기까지 왔잖아. 악몽은 여전히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세 사람이 서로를 깨워주고 안아주고 버텨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준비됐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요. 2024년 10월 23일. 오늘로 4년이 됐습니다. 우리가 철조망을 넘은 지 말이에요. 저는 지금 29살입니다. 탈북민 지원 NGO에서 일하고 있어요. 새로 넘어온 분들을 돕는 일이죠. 제가 받은 도움을 이제는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혜진은 27살이 됐어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한 음식을 만들어 파는 곳이에요. 손님들은 말해요. 여기 음식 먹으면 고향 생각난다고요. 수지는 31살.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합니다. 환자들을 돌보며 매일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1년에 한 번 꼭 만납니다. 10월 23일이요.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죠. 오늘도 혜진의 식당에 모였습니다. 세 사람이 테이블에 앉았어요. 4년이나 됐네. 수진이 말했습니다. 빨리 지나갔어요. 혜진이 대답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우리가 함께 묶었던 군번줄이었어요. 아직도 간직하고 있었죠. 이거 보면 그날이 생각나. 맞아. 우리 여기까지 왔어. 올해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증언 요청이 왔거든요. 북한 여군 인권 실태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고요. 우리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혜진이 물었어요. 무서워. 하지만 해야 해. 아직도 그곳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유엔 회의장에 섰습니다. 카메라가 저희를 향했어요. 긴장됐지만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2020년 10월 23일 북한 군사분계선을 넘었습니다. 제가 말문을 열었어요. 혼자였다면 못했을 거예요. 셋이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혜진이 덧붙였습니다. 아직도 북한엔 같은 고통을 겪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수진이 마무리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우리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우리 잘했지? 응, 잘했어. 계속 잘할 거야. 우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4년 전 그날처럼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우리는 살아남았고
의미를 찾았고 희망을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아직도 그곳에 남아있는 분들을 위해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